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있어서 이 3요소는 무조건 필요하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영어예요. 모국어 환경 잘 살펴보시면 생활 영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생활 속에서 뭐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고 뭐 슈퍼 아줌마가 얘기하고 이런 걸 그냥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이거를 캐치를 하게 되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소리와 영상 같은 거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귀가 쉬고 있지만 쉬고 있지 않는, 이를테면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국에서 오늘은 내가 말을 한 3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들었으니까 이제 힘들다, 이제 그만 들어야지 하고 귀를 닫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어디선가 소리가 흘러나와요. 그런 거를 듣고 있는,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단어 확장이 필요하고 학습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 그림책, 뭐 한글 그림책 이런 식으로 같이 접목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 습득하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겠죠.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염두를 해둬야 할 부분은요, 듣기 부분이에요. 이 듣기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this is an apple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들리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hearing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this is an apple 이라는 거는 이건 사과야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listening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인풋이 충분히 쌓였으면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말하기 혹은 읽기로 전환?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자기의 생각을 더 넓힐 수 있는 뭐 쓰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듣기. 모든 음마표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첫째도 둘째도 다 듣기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이가 충분하게 듣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표 영어를 한다는 게 진입장벽이 좀 높은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난 좀 해봤는데 너무 어렵던데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영어를 뭐 가르쳐 보기도 하고 코칭을 하기도 하고 이제 등등 주위에서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물어보실 때 자기의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은 안 된 상태인데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부터 지금 뭐 어떤 책을 써야 되나요?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얘가 재미가 없어 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아이가 지금 그 책을 읽을 단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영상이 너무 어렵거나 해서 아이가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엄마표 영어를 하는 주체는 아이잖아요. 물론 엄마가 준비를 해주지만.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뭐 공부가 떠서 뭐 블로그에서 봐서 자꾸 뭐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했는데 우리 아이랑은 안 맞네,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엄마표 영어라는 게 누군가가 이 길로 무조건 가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은 잡아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갈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이 제대로 된 방법인가? 내가 하면서도 인풋이 충분히 쌓여야지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모국어 습득 과정을 보면요. 근데 인풋이 충분히 쌓이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모국어 환경에서는 하루 24시간 계속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 모국어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좀 한계가 많죠. 그래서 최소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이렇게 노출을 하루에 해준다고 해도 그게 많은 상태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뭐 한 1년 노출해줬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아웃풋이 나오거나 눈에 띄일 만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럴 수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반응이 안 보이거나 아이가 느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가? 아니면 뭐야,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이게 안 나타나지? 이런 마음에 시도하다가 이건 좀 아닌가 보네,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갭이 크다거나
뭐 다여섯 살만 돼도 아이들이 한국어로 자기 의사표현 다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조금 빠른 아이들은 막 글자를 읽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 영어는 뭐 노출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아이가 영어를 거부를 한다던가, 혹은 엄마가 욕심이 막 너무 앞서서 아이를 영어 학원을 막 미리부터 보냈다던가, 아니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재미없게 영어를 배웠다던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어서 영어를 거부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엄마표 영어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서 엄마표 영어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현실적인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연구 결과가 이 얘기를 하기로 12세 이전에서 뇌는요, 모국어와 외국어를 같은 뇌 영역을 통해서 받아들인대요. 이 말인즉슨 아이들이 모국어랑 외국어를 그냥 구분하지 않고 정말 스펀지처럼 그냥 쫙쫙쫙 흡수하는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이 진짜 빠르게 흡수를 하잖아요. 외국어도 정말 빨리 알아듣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현실적으로 아이가 자기의 의지로, 왜냐면 내 귀에 지금 들리는 말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계속 틀어놓으면 아이는 그냥 의지로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외국어를 그냥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엄마표 영어를 해주고 싶었을 때 확실히 도움을 주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영어와 친하지 않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확실히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죠. 방향성도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그것과 동시에 정말 세 가지 무조건 중요한 거 정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진짜 중요해요. 영어를 그렇게 내가 백날 공부하라 그랬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더니만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갑자기 영어가 확 늘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선가 들어보신 경험도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잘 생각해 보면요, 확실히 공부로 영어 하려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일 당장 영어 시험인데 이거 내가 공부해야지 이러면 진짜 뭐 공부하기 싫잖아요. 뭐 단어 외워야 되고 막 문법 막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내가 도대체 써먹을 데도 없는데 왜 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확실히 내가 뭔가 동기가 부여가 됐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진짜 너무 재미있어. 막 이런 게 생기면 아이들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영어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언어 습득을 더 잘한대요. 이게 연구 결과로 그렇게 나왔어요.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이 이제 불안감이 적어야지 된다는 건데요. 한국에서 이 환경 조성하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옆집에는 벌써 뭐를 읽는다더라, 영어를 벌써 스피킹을 이만큼 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엄마는 조바심이 나죠. 그러면 아이를 엄마표 영어까지는 내가 잘 못하겠고 그럼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원을 보냈어. 그러면 또 학원을 보냈는데 우리 애가 생각만큼 막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 또 이제 불안하게 되고, 그럼 너 오늘 어디까지 했어? 뭐 엄마한테 좀 보여줘봐. 막 이러면서 불안감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애가 뭔가 영어로 한마디 말했는데 그 한마디 말한 거는 사실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정말 칭찬해줘야 될 부분인데 엄마는 또 거기서 문법 틀린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배웠던 그 문법이 이게 아닌데, 야, 너 거기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칭찬받지 못하고 잘못한 거에 지적을 당하게 되면 내가 지금 영어를 좀 더 잘하고 말해야지. 혹은 우리 시험 영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정답을 찾아야 하는 영어만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도 뭔가 상대방이 나를 지금 지적할 것만 같고, 막 학원에서 맨날 선생님이 지금 그 문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적해주고 고쳐주시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틀리게 말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인이 나중에 영어로 말하기를 해야 되는 환경에 놓였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만 하고 막상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동기부여,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뭔가를 아이가 했을 때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불안감 뭐 이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어차피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이가 엄마보다 영어 더 잘할 거고요. 아이가 엄마한테 지적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믿어주시고 이렇게 불안감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고 뭐 아이를 학원을 보내든 뭐 엄마표 영어를 하든 이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